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0.6%로 마무리되었고 다시 한번 26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 쪽, 이쪽은 그나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장 대비 꽤나 좋은 흐름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쪽,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났었고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 있죠? 그쪽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이틀 동안 잠잠했던 외국인의 수급, 오늘 다시 한번 3,7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같이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2,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거의 1,000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반면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고려아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하나인더스트리얼, 에코프로머티, SK이노베이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은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1.1% 빠졌고요. 또 시가부터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 밀렸었죠.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어제는 반도체는 엔비디아 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때문에 조금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마이너스 1.2%, 대만은 마이너스 0.6%, 반대로 중국 증시는 오늘도 4.8%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휴장 기간이 조금은 길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며칠 만에 다시 개장을 했는데 무려 종합주가지수의 시가가 10% 이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4.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종합주가지수가 35%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동안 미국 증시라든지 또 일본 증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다만 거기서 가장 소외를 받았던 것은 중국하고 한국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시장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은 소외받는 것은 국내 시장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시아권 평균 정도는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금투세 문제라든지 더 지켜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초가에 조금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미국 시장도 괜찮았었고 또 국내 시장에서는 악재 해소로서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지 않게 나왔고 당초에 기대를 했던 것은 영업이익이 1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높이를 많이 낮추면서 10조 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가 더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이 9.1조 원이 나왔고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5.3조 원을 전망한다 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전망치를 보면 반도체 사업부는 6조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고 그게 오늘 오전장의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악재 해소로서 접근했었거든요. 하지만 기대치를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오늘도 오전장에는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5만원대 후반 또는 6만원대 초반 투자해서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는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모두 종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월쯤에는 외국인의 수급, 지금 한 달 넘게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순매수로 조금은 전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은 어쨌든 좋지 못한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사전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선제적으로 외국인의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그 고용지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경기가 좋다는 것은 성장주, 기술주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다방면의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너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지고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 쪽은 아무리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해도 하이닉스 혼자서만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생각,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보유했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이 보일 때 같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필히 체크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술주 있죠? 바로 2차전지 관련주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쪽의 수급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실적을 보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현금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2차전지 관련주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LG 엔솔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LG 에너지솔루션에서도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캐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전분기 대비 130%나 증가했고, 이런 실적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많은 수급들이 지금 LG 엔솔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좋은 기사도 나왔었죠.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12월부터 양산할 것이고, 그것도 실적과 기대감 측면에서 2차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살펴보면, 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1,400억, 기관은 2,7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 내내 기간 동안을 보면 주가는 박스권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급들을 봤을 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 이쪽에서 조금 더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반드시 수급 변화를 살펴보시고요. 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0.1%, 별다른 변동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급을 보면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은 1,0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9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것도 최근에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위치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오늘 LG 엔솔처럼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은 반도체 쪽이 많이 좋지 못했고, 반대로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었던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은 괜찮았던 만큼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지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기술주, 성장주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동발 전쟁 리스크, 그건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된 이슈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요. 또 어제 유가를 보면 3.7%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9월 27일이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한 12% 정도? 거래일상으로 7일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우측을 보세요. 최근 들어 3.7%, 0.9, 5.14, 0.3, 2.4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가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달러는 단순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증가세를 봤을 때는
이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좋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권장해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공휴일 하루 쉬고요. 목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